맨발 걷기의 다양한 반응.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한 결과 초기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한 효과가 없거나 때로는 과잉 효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 효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미미한 효과는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가공식품이나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물과 소금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현 반응. 동양의학에서는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균형을 잃었던 몸이 보양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폭포수처럼 흘러 겨울물이나 시냇물로 합류하면 밑바닥에 찌꺼기가 뒤집히며 흙탕물을 일으키는 홍수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맨발 걷기도 초기에 기운이 없고 축 늘어지거나 설사, 피부질환, 통증 재발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개 2, 3일 지나면 수그러들다가 곧 사라지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한 반응이 염려되면 2, 3일 쉬었다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날은 30분, 다음날은 1시간, 그 다음날은 1시간 30분으로 서서히 늘리는 것입니다. 과민 반응.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으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돼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천식, 치주염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나트라 박사는 약을 먹고 있다면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 양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약이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거나 실내에서 어싱을 하는 경우 첫 2, 3일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만 하면서 신체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약.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돼 몸의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많은 기능이 항진되는 질환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 또는 뇌에 문제가 생겨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면서 어싱할 경우 약물 효과가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액 용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쿠마린 계열의 항응고제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저지하는 약물 중 하나로 혈액이 묽어지게 하는 티석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나트라 박사는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이 겨울철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해수욕장과 풀장에서 수영을 하며 생활한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묽어져 있었다. 그들은 맨발로 걷거나 수영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어싱돼 혈액이 묽어진 것이다. 항응고제 약을 먹으면서 어싱을 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혈당 강화제. 치매 발생률을 4배 이상 높인다는 당뇨병도 맨발로 걷는 사람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수치 감소 효과가 빨리 나타나므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서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염증약, 소염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주로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몸이 뚱뚱한 비만인에게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먹고 있는 경우 어싱으로 인해 과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사람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밤에 방영된 KBS 한국방송에 생로병사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1.8%,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24.8%,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16%, 1년 이상이 12.8%, 기타 4.6%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79.5%, 효과가 없는 사람은 20.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로 미뤄볼 때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개선되거나 치유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60쪽의 표처럼 효과가 없는 사람은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신피로는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생활습관, 영양 부족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늘 피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지 않다, 앉았다 일어서면 현기증이 난다, 항상 혈압이 낮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이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밀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뇌와 소장을 비롯해 각 장기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규칙한 생활과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물, 소금의 부족을 초래해 부신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어싱을 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물 부족. 추운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가 쉽지 않아 땅과의 접촉이 가능한 어싱 제품을 활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초봄, 늦가을,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싱 밴드를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해도 땀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직접 테스트기로 확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싱 밴드를 물에 적셔 사용하는데 이는 신체에 물이 부족해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이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체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결막염, 항상 피곤함, 괜히 짜증이 남, 기침이 자주 남, 아토피성 피부염, 구강, 안구 건조증, 혈액순환 장애로 어깨가 결림, 얼굴과 입가에 잔주름이 많아짐, 식사량을 조절해도 체중이 줄지 않음, 식사량을 조절해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로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생활을 하면서 물을 그다지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에 물이 부족하면 몸속에 발생한 쓰레기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살이 찌기 시작하다가 비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 땀, 호흡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물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이므로 60kg의 사람이라면 1.8에서 2.3L, 70kg이라면 2.1에서 2.5L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금 부족.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불량이 발생하기 쉬워 항상 나른해 기운이 없으며 괜히 짜증이 나고 정신적으로는 늘 불안하며 심하면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체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혈압, 소화불량, 대상포진, 기운이 없음, 항상 불안함, 햇빛 알레르기, 역류성 식도염,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가 자주 가려움, 지나치게 저염식이나 무염식 위주로 식생활을 해 신체 소금이 심각하게 부족하면 폐혈증,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액에는 소금 성분인 나트륨이 반드시 0.9%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하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으로 인해 폐혈증에 걸려 순식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폐혈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은 탓에 혈액에 나트륨이 부족해 발생한 폐혈증 사망률이 2020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남성은 12, 여성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폐혈증이 2020년부터 갑자기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지나치게 소금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에는 철근, 자갈, 모래, 시멘트가 필요하듯 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철근 역할을 하는 콜라겐, 자갈과 모래 역할을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시멘트 역할을 하는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신체에는 약 100g 정도의 나트륨이 필요한데 그 4분의 1인 25g 정도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체 나트륨이 부족하면 치주염으로 치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돼 치과와 정형외과에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몹시 추위를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너무 싱겁게 조리해 먹어 뼈가 나트륨 부족으로 바람든 무처럼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 향상, 골다공증 예방, 튼튼한 치아를 위한 최고의 건강보조식품은 소금입니다. 인체에는 60여 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한데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식품은 오로지 소금뿐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을 발견하기보다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어릴 때부터 치약 대신 소금물로 양치를 해 80세가 넘었는데도 충치나 임플란트 걱정 없이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금을 탄 생수를 즐겨 마시며 천일염으로 만든 재래식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음식을 약간 간간하게 조리해 먹으면서 맨발 걷기나 어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